곳곳에 설치된 통제선으로 긴장감이 흐르는 주택가에서 경찰이 무전을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다세대 주택 건물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쯤 경찰 신고가 들어온 다세대 주택 3층 인질극. 인질극을 벌이던 47살 김모 씨는 별거 중인 부인 A씨의 전 남편 집에 들어가 두 딸을 흉기로 위협하며 부인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A씨와 떨어져 살기 시작한 현재 남편 김씨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전 남편 박씨의 집에 들어갔고 두 딸을 인질로 삼은 겁니다. 경찰은 협상 전문가를 투입해 김씨를 설득했지만 인질극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5시간 만인 오후 2시 반쯤 경찰 특공대가 집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화장실엔 이미 전 남편이 숨져 있었고 고등학생인 작은 딸도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김씨가 잡고 있던 인질은 전 남편과 두 딸, 그리고 전 남편의 지인 등 모두 4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인질범이 전날 오후 집안에 들어가 있다가 부인의 전 남편을 먼저 흉기로 살해하고 협상 도중 흥분한 상태에서 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주거지에 들어가 전 남편이 들어오자 전 남편을 몸싸움 도중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하고 화장실에 방치했으며 경찰은 부인 A씨와 큰딸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인질범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된 이번 안산 인질극, 결국 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정확한 상황 파악과 흥분 상태의 인질범을 좀 더 일찍 제압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어서 홍석근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 3명이 인질범 진압을 위해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옵니다. 인질범 47살 김모 씨와 전화로 협상을 벌인 지 5시간 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집안에 있는 인질이 인질범과 별거 중인 부인의 두 딸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자인 그 딸의 어머니가 자기 딸이 2명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범인은 몇 명 있다고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저희는 2명 있는 걸로 추정을 했는데 하지만 특공대 투입으로 인질극이 마무리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즈음 초반 경찰이 파악한 것과 달리 사건 현장에는 김 씨의 첫 남편 49살 박모 씨와 박 씨의 두 딸, 40대 여성인 박 씨의 지인까지 모두 4명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전날 밤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이미 숨진 채 화장실에서 발견됐고 박 씨의 고교생 작은 딸 역시 협상 통화 도중 흥분한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부인과도 통화해주고 왜 그랬냐, 왜 이렇게 사냐, 자신을 왜 이렇게 이제 외도를 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흥분 상태의 인질범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비전문가의 전화기를 넘겨 결과적으로 화를 키운 셈입니다. 결국 인질과의 협상 실패, 초반 상황 파악 실패로 특공대 투입 적기를 놓친 경찰의 진압작전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홍석근입니다. 화재 사고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근처인 양주와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연이어 불이 났습니다. 20대 남매가 숨지고 주민 수십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환 나연수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